기술이 발달한 요즘, 이전에는 쉽게 접하지 못했던 언어, 옷차림, 음식 등 다채롭게 즐길 수 있게 됐죠. 그 문명의 발달 속에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와 환경을 묵묵히 지키며 살아가는 소수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곧 우리의 다문화 이웃이자 인류학적 자산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소중한 존재이기도 한데요. 인문 클래스, 오늘은 러시아 유목민 네네츠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HK+ 지역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오늘은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김자영 연구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김자영입니다. 네, 교수님 저랑 첫 시간인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러시아 네네츠인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음하기 어려워하기도 하는 네네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사실 이 네네츠인들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에서 알고 계신 분들도 꽤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몇몇 방송, 언론에서 나오기도 했고. 아, 그렇군요. 네, 러시아 관련 연구소들이 이제 자체 발행하는 이제 그런 대중 인문, 인문 대중 잡지가 있는데. 네. 그런 데서 이제 몇 번 소개를 하기도 했고요. 저는 아직은 조금 생소해서 오늘의 이야기가 상당히 좀 흥미롭게 좀 들릴 거라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분들인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네츠인 하면, 아무래도 자연 그 자체에서 살아가는 네. 야생의 존재들과도 같기 때문에, 정글을 돌아다니는 방송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네, 이런 이들의 어떤 그 삶 자체를,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기도 했다고 이제 들었는데요. 그렇군요. 그 방송 속에서는 우리와 다른 네네츠인들의 모습에 우리 한국인들이 꽤 많은 충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네. 그때 보시고 잘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이나 더 알고 싶었던 부분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또 아예 네네츠인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이번 시간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아, 교수님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또 러시아도 전공이기 때문에 네. 또 깊숙한 이야기까지 같이 해줄 것 같은데요. 우선 네네츠인이란 앞에서 진행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러시아의 유목민입니다. 네. 흔히 말해서 원주민, 소수민족 이렇게 불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고요. 예. 근데 요새는 이제 이 그 명칭에도 조금 변화가 있는 그런 시대라서 선주민 혹은 토착민족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러시아 북방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이 북방 원주민들 중에서는 그 수가 가장 많은 종족 중에 하나입니다. 예. 네. 우선 이들이 살아가는 이들의 활동구역, 주 활동구역인 러시아의 그 북방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환경부터 우리가 한번 얘기해보는 거예요. 네. 네. 쉽게 말해서 북극의 일부, 그다음에 시베리아 극동 지역, 이 지역들이 러시아 연방의 영토이거든요. 맞습니다. 러시아인이 살기 시작해서 그 문화를 꽃피우기 시작했던 유럽 러시아, 즉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보다 예. 네. 오히려 이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동아시아, 한국 같은 동아시아 지역하고 지리적으로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네. 러시아의 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네,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나 추운 곳이기 때문에 동토의 왕국이라고도 불립니다. 아하. 네. 이곳에는 우리나라보다는 비교적 짧지만 비슷한 사계절이 존재를 합니다. 겨울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추운 러시아와 북극, 시베리아라고 해서 오직 겨울만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네. 이들의 외모도 우리 한국인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아, 그래서 약간 좀 유럽의 러시아가 있다면 아시아의 러시아라고 불리는 이유고. 네, 맞습니다. 여기에 또 있는 거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일명 고아시아 인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고아시아 인종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토착 종족들이 오랜 터전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예. 네, 그 중에서 네네츠인은 약 4만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4만 명이요? 네. 저는 약간 뭐랄까 이제 토착 민족이라고 하면 굉장히 소수일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그래도 4만 명 정도면은
꽤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그렇죠. 최근 2024년 7월 조사로는 우리 지역 중에서 진안 인구수가 2만 4천여 명 정도고요. 맞아요. 고창이 5만 1천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예. 이 내내치인들이 4만여 명 정도라면 소도시 하나를 이뤘다고 볼 수 있는 규모인 거죠. 그렇죠. 이 안에서 뭐 군수님도 탄생하고 있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럼 이쯤 되면 가장 궁금하실 이름의 어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예. 우리 모두가 다 이유 없는 이름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내내치인이란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네. 뭔가 좀 네네 하면서 긍정적인 사람인가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댓글 달릴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네. 네네에서 네네. 이거 네. 굉장히 신박한 네. 생각이신데요. 네. 네. 아주 재밌습니다. 네. 물론 혹한의 자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었을 거라고는 못하겠습니다. 네. 네. 맞는 말 같기도 한데요. 네. 이 네네치라는 명칭은 인간이란 뜻입니다. 아, 사람. 그래요? 네. 오. 이 네네치인들을 다른 말로 사모예드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과거에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네네. 이 사모예드에 담긴 뜻은 러시아어로 풀면 사모 스스로를 예드 먹는 자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누군가는 이것을 과거에는 식인종으로 분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저 가설일 뿐이고 모두 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추론이고요. 당시 북방 토착 종족들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즉 서구인들의 편견과 차별적 시선이 담겨 있기도 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사모예드라는 말보다는 네네치인이라는 말을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네. 이 네네치인들이 스스로를 부를 때는 전통적으로 네네이 네네츠라고도 했어요. 네네이 네네츠. 네, 이것은 진정한 인간, 진정한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굉장한 인문학적인 뭔가 들어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철학적인 것 같네요. 그런 의미네요. 네, 아까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긍정적인 모습 혹은 진정성이 담긴 명칭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어떤 예상치 못했던 자연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고유성을 지키고 네. 묵묵히 나아가는 모습에 스스로를 진정한 사람이라고 칭하는구나. 그런 생각인 거죠. 뭔가 굉장히 멋지다. 네, 좀 아무래도 수천 년간 맞아요. 그 굉장히 엄혹한 환경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온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우리 현대인들이 이미 잃어버린 그런 어떤 그 심연의 철학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자연 환경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도 진짜 엄청난 일인데 참 궁금합니다. 이 네네치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원주민이라는 표현답게 전통적인 모습을 일단 상상을 하시면 되고요. 예. 의외로 이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축을 키우고 사냥을 하고 뭐 또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말이죠. 맞아요. 보통 네네치인들은 가족 단위로 술록 사육을 합니다. 오, 네. 따라서 술록도 자신들의 일부이고 가족인 거죠. 언제나 이동 시에는 술록과 함께 하고요. 그렇군요. 술록을 위해서 자리를 잡거나 다시 자리를 이동하기도 하죠.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의 삶은 삶 그 자체가 여행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또 이렇게 풀이를 내주십니까? 멋지게. 네. 알겠습니다. 하긴 매일 어떤 환경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매일이 새로운 여행 같은 나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있고 긴장감도 있고 네. 그렇죠. 새롭기도 하고 그런 삶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들도 자신들만의 고유한 생활 방식이 있고요. 예. 자연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연적, 지리적 조건 속에서 체화된 경험과 지식이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의 현대사회에 들어서도 전통적인 문화가 이어지고 있는 걸 텐데요. 네. 우선 이들은 1년 내내 연중 술록 방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계절에 따라서 경로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물론 반유목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그 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연중 술록 방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짧게는 수백 킬로미터, 길게는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우리가 말하는 장거리 이동도 이들한테는 그저 일상인데요. 그렇군요. 아무리 이동을 한다지만 그래도 잠시 앉아서 쉬기도 하고 밥도 먹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럼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글루와 게르에 대해서는 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글루는 아시는 것처럼 이누이트인들이 눈으로 얼음벽을 쌓아서 만든 거고요. 예. 게르는 나무와 천막을 이용해서 만든 몽골인들 혹은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만든 이동식 집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각자마다의 집이 있듯이 네네츠인들의 이동식 집을 러시아에서는 춤이라고 부르고요. 예. 네네츠 고유어로는 мя라고 부릅니다. 네네. 네. 대규모의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는 집이고요. 예. 한 적게는 4-5명 정도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고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눈보라와 강풍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원뿔 오.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눈이 많이 오니까요. 네. 눈이 내려서 쌓이게 되더라도 원뿔에 따라서 흘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는 거죠. 쌓아두면 이제 무너지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천막집이죠. 이 천막집은 또 가족 공동체의 부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지기도 해서 항상 이렇게 작은 형태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군요. 네네, 좀 큰 것도 있고 중간 크기, 아주 작은 크기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이런 캠핑장들이 또 많이 생겨서 네. 아마 그 방송을 듣는 분들은 그 모양을 잘 좀 이렇게 연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어차피 이것이 텐트로 만든 집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역시 뭐 날씨 환경에 맞춘 삶의 방식, 참 지혜롭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게르와 비슷한 모양을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예. 네, 나무 장대로 틀을 일단 안에서 세워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천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가죽, 주로 술록이 가죽인데요. 예. 이것을, 표면에 덮어서 완성을 하는 거죠. 예.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 천막집을 냐 혹은 춤이라고 부른다라고 그렇군요.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릴 수가 있고요. 예. 또 네네츠인들한테 이 춤만큼이나 중요한 게 당연하겠지만 이동 수단인데요. 네, 술록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너무 잘 알고 계신데요. 네, 술록과 함께 늘 함께하기 때문에 술록에 끄는 썰매 이걸 나르타라고 부르거든요. 예. 네, 나르타를 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조금 사람이 좀 소규모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술록까지 이제 썰매에다 묶어가지고 나가기에는 이제 너무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겠죠. 예. 네, 그럴 때는 그 사모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모예도 견종 같은 이제 그런 개들을 또 이용하기도 합니다. 네. 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런 장면들이 다 이 실생활에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에는 당연히 스노모빌이라고 해서 전기를 활용하는 전동 썰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예. 이 네네츠인들은 여전히 전통의 술록 썰매인 나르타를 타는 것을 조금 더 선호를 하긴 합니다. 이것은 그렇군요. 네, 전통을 계승한다. 이제 후손들에게 알려준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예. 이제 무엇보다도 고장도 잘 안 나고 네, 돈도 별로 들지 않는다라는 네. 이제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이들이 이동하는 수단이 여전히 전통적인 술록 썰매인 것처럼 이동을 마음 먹는 방법도 절대 현대와는 거리가 좀 멀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단순히 계절이 바뀌어서 우리 떠나자. 이게 아니라 예. 좀 더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붉은 석양이 뜬다. 이것은 길조로 봅니다. 떠나는 길에 있어서. 그렇구나. 네. 이런 마음가짐. 네. 네. 그런데 아침에 어떤 밝은 그 불빛은 악천후를 예고한다고 믿었어요. 오호. 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군요. 또 태양 주위에 나타나는 테두리를 보게 되면 몇 시간 후에 눈보라가 올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별이 이렇게 엄청나게 반짝이는 걸 보면 와,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서 별이 무수히 반짝인다는 것은 평소보다 더 많이 반짝인다는 것은 예. 머지않아 바람이 많이 불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무슨 기상 관측 시스템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 네. 뭔가 그동안 어떤 지식들이 축적이 돼서 네. 딱 보면 딱 판단하는 그런 어떤 지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그렇죠. 이렇게 경험에서 데이터가 쌓인 건 네. 네네츠인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뿐만이 아닌데요. 예. 이게 집에서 키우는 개가 등을 갑자기 바닥에 대고 눈 속에서 마구 뒹굴면 예. 몇 시간 후에 눈보라가 친다. 네, 이런 징후로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예. 선두 이제 그 나르타라는 썰매를 끌기 위해서 선두에 이제 그 세워놓았던 술록이 예. 갑자기 바닥에 누워버리면 천둥번개가 심하게 치는 악천후가 올 거라고 예상해서 출발을 좀 취소하고 그 춤에서 하루 더 머물게 된다고 합니다. 그 동물적 감각을 좀 이렇게
좀 신뢰하고 믿어준다라는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나름의 경험을 통한 오랜 경험을 통한 빅데이터라고도 할 수가 그러네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지인도 빅데이터가 있구나. 네. 그러네요. 네, 어떻게 보면 미신이라고도 뭐 할 수 있겠지만 예. 자연에서 터전을 꾸려서 살아가다 얻은 오랜 삶의 지혜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요. 예. 네, 이들이 중요히 생각하는 것은 혹한에는 모험하지 않는다. 장애물이 있다면 가장 빠른 길을 포기하고 우회 경로를 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삶의 지혜. 네. 또 이들의 굳은 믿음 중에 흥미로운 사실을 몇 가지 이제 알려드리자면요. 네. 우리 모두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빠진 건 없는지 필요한 물건을 다 챙겼는지 확인하죠. 꼭 확인해야 돼요. 네, 이들도 그 점은 우리와 같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데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출발을 하고 나면 잊어버린 것이 생각이 나잖아요. 꼭 충전기 안 챙겼어요. 네. 아마 그럼 꼭 배터리 안 네. 챙겼어. 예. 네. 하지만 그럴 때 다시 절대로 되돌아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얼마 안 갔으면 좀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쵸. 거리상으로 그리 멀어지지 않았다면 네. 다시 되돌아가는 게 그렇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길이 많고 그 남은 길에서 잊어버린 물건보다 더 많은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불행한 일을 겪게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되돌아가지는 않는다고 해요. 배웁니다, 또. 네, 또 하나의 특이점은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고 반드시 그 길을 떠날 때 네. 챙기는 물건 중에 성냥이 있다고 합니다. 성냥은 뭐 당연하게 추운 곳이니까 뭐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가장 뭐 그 표면적인 1차원적인 이유는 그렇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그렇지 않더라도 성냥은 꼭 함께하는 물건이라기보다는 동행자라고 합니다. 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냥으로 불을 피우면 아무리 혼자 숲속에 떨어지게 되어도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인데요. 또 이 밖에도 흥미로운 미신으로는 터부시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행위로는 출발 직전에는 집 앞을 쓸지 않고요. 네. 네. 바느질을 하는 것도 상당히 터부시 되었다고 합니다. 약간 좀 그 징크스 같은 뭐 개념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바느질, 이들이 머무는 이동식 집, 그러니까 춤이라고 하죠. 그게 아무래도 바느질을 좀 자주 해야 되는 거긴 한데 네. 바느질을 또 안 한다. 이거는 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까? 네, 뭐 천막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춤도 그렇고요. 예. 뭐 옷도 직접 바느질해서 입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그런데 최대한 바느질을 피하기는 합니다. 예. 꼭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천에다가 여러 군데 매듭을 만들고 매듭 사이를 이제 실로 이은 다음에 예. 그 이어진 실을 되려 잘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닥친 어려움을 직접 끊어낸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예.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느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여행 도중에 묘지나 대규모 정착지를 지나왔다면 몸에 연기를 쬐는 정화 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뭐 애군을 이렇게 좀 이렇게 쫓아내는 뭐 그런 의식인가 네네, 봐요. 그렇죠. 가족이나 자신에게 불순물이 따라오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건데요. 옛날에 이런 것 같다. 우리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장례식장 다녀오면 좀 어떻게 뭐 하고 네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귀신 네네. 쫓아온다. 막 이런 얘기가 네, 있으니까. 같은 맥락으로 이제 같은 볼 수가 있는 맥락으로. 거죠. 네. 네. 또 특이한 거는 여행 도중에 낯선 곳에서 길을 잃을 수가 있겠죠. 너무나 광활한 북극 시베리아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요. 예. 만약에 그런 곳에서 길을 잃었다면 어쩔 수 없이 아주 캄캄한 그 자연 그 한가운데서 네. 어디선가 집에 아직 당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야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럴 때 네네치이는 묘지에서 잠을 청하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더 무섭지 않나요? 묘지에서 그 밤에 네. 그 추운데. 네. 묘지의 신령들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1인 매장지에서는 절대 묵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2인, 3인 이상의 매장지에서 묵어야만 네. 초자연적인 무언가에 의해 위협을 받지 않고 무사히 하룻밤을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야,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흥미롭다가 네네치는 참 피곤하게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동할 때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동하면 한 번에 얼마나 이동을 할까도 궁금해요. 네, 이들이 말하는 거리 기준도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예. 우리는 보통 뭐 몇 미터 남았나 몇 미터 앞이야 라면서 킬로미터를 그렇죠. 사용하잖아요. 수치를 활용하죠. 네, 그런데 네네시인들은 술록 한 마리를 타고 다음 휴식 장소까지 갈 수 있는 만큼의 거리로 네달라바라는 기준을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 뭔가 마력, 말을 이용한 어떤 힘의 네, 그렇죠. 기준 이런 것처럼 네, 술록을 기준으로 뭔가를 하는군요. 네. 하지만 술록의 상태가 매일 같은 게 아니고 뭐 도로의 상태나 기후 조건 또 말마따나 술록이 얼마나 쉬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네달라바의 기준도 상당히 임의적인데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10km 정도를 이제 말한다고 합니다. 네. 이 10km의 네달라바를 통과할 때마다 술록은 보통 10분이나 15분 정도의 휴식을 취하고요. 예. 서너 번의 네달라바, 즉 한 30km에서 40km를 지난 후에는 네네치인들은 차를 끓이고 또 술록들은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정말 보통 이동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낯선 곳을 통과해야 하거나 일부러 또 여러 그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 경로를 짧게 짜기도 합니다. 네네. 그렇게 손님의 집에 방문해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손님을 맞아야 할 때는 환대하는 문화가 상당히 큽니다. 아, 그래요? 네. 만약에 우리 집, 즉 네네치인들로 말하자면 우리 춤에 방문한 손님의 여정을 돕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이 여정을 다 도와주기에는 길을 잘 모른다 싶은 이제 그런 때가 있겠죠. 예. 그러면 옆 이웃의 춤으로 계속해서 인계를 하는 거죠. 이 방문자를. 오. 네, 그러한 방식으로 손님의 이동을 돕기도 한다고 합니다. 귀찮지만 네. 끝까지 도와준다라는 거죠. 와, 네. 마음이 참 좋다. 네. 진짜 공동체 의식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 속에서 특이한 거는 월말에는 방문하지 않는 게 예의라고 합니다. 또 있어요. 네. 뭔가 조건이 또 있어. 네네. 피곤하다 이제는. 네. 네. 잘못해서 월말에 방문을 하면 바로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일 출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다음 초승달이 뜰 때까지 이동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들만의 생활 양식에 맞춘 지식과 문화가 참으로 다양하고 뭐랄까 그들의 어떤 기준에서 보면 참 탄탄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신비롭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고 흥미를 크게 가질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얼마나 가혹한 자연환경이겠습니까? 예. 그 어떤 문명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애니미즘이나 샤머니즘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정주민들과는 달리 네네치인들은 적은 수의 사람들끼리 살아가고 끝없이 펼쳐진 대지를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데요. 예. 그 속에서도 이웃과의 관계를 지키고 길에서 마주한 초자연의 힘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떠나야 할 적절한 시점을 결정하는 등 어쩌면 가장 두려움 없는 여행자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네네치인들 역시 소련 시대의 근대화 과정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겪었고 예. 이들이 거주하는 러시아의 지역이 이제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석유가스 생산지 중 하나로 변모했기 아이고. 때문에 예. 목축용 토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아이고 세상에. 자연 그대로를 지키며 살아왔던 이들에게도 환경 오염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자연스레 그에 따라서 전통적 삶을 보존하고 계승할 수가 없게 되고 있는데요. 예. 누군가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결과라고도 하지만요. 사실 이는 곧 종족을 유지하고자 하는 하나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과 또 그 정체성 하나가 사라짐으로써 인구 감소도 일어나게 되고요. 예. 인류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 또 하나 함께 사라지게 되는 거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때문에 요즘 들어서 더 빠르고 쉽고 간편한 개발 위주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고요. 예. 지나온 인류의 역사에서 지혜를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러시아 유목민 네네치인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교수님 방송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신 소감 한 말씀 마무리 듣고 오늘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러시아는 사실 우리나라와 바로 이웃하고 있는 국가이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가 심정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어느 나라는 굉장히 가깝게 생각하지만 사실 거리상은 먼데 네. 러시아는 사실 그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가깝고 사실 심정적으로는 굉장히 낯설죠. 하지만 구한말부터 우리 역사를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1990년대 이후 한국은 러시아와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아주 가까운 이웃이었어요. 우리 문학이 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렇죠. 네, 우주 항공 기술이 또 굉장히 큰 영향을 러시아로부터 맞아요. 받았고요. 맞아요. 뭐 여러 가지 클래식 예술 등이 그렇죠. 그렇네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 한반도가 사실은 이미 경제적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돌파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이런 엄연한 현실 속에서 또 한민족의 오랜 염원인 대륙과의 연결을 위한 북방 정책이나 네. 또 우리의 뭐 소프트웨어적 그다음에 하드웨어적 그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의 거대 소비 시장으로서의 또 러시아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우리한테는 없는 천연 자원. 그다음에 북한 때문에 사실 우리 한국은 섬 아닌 섬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사실은요. 섬처럼 지금 네, 살고 섬이 있죠. 돼버렸잖아요. 예. 반도가 아니라. 그러한 우리의 현실 등을 생각할 때 실리적 관점에서 러시아는 배제할 수 없는 파트너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감정적이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 차원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를 바라보고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실리적이고 뭐 아주 경제적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외에도 인류가 다 같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소멸 위기에 처한 세계 곳곳의 문화 자산을 지켜내기 위해서 동참하는 것 역시 굉장히 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기후 위기에 직격탄을 맞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북극권 토착 민족들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정말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내내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발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발전으로 인해 파괴되는 자연 또 인류학적 문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옛것이로만 치부되는 전통과 역사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바라며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원광대학교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 김자영 연구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